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경북동의 한 5개 시군 단체장은 모두 양자 대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경주는 시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가 맞붙습니다.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보수정당 1색이던 경주에서 4년 전 민주당 돌풍을 타고 최초로 지역구 시의원에 당선된 한영태 후보. 경주시와 시의회의 고착화된 구조를 깨고자 노력했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견제표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한쪽이 너무 많은 표를 얻게 되면 그 당선자가 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표를 주시면 그 표가 사표가 아니고 경주의 자존심을 살리는 견제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역구 시의원 공천에서 배제되자 경주시장 후보로 나서 치적사업은 자제하고 시민복지 예산은 확대하겠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옛 경주 역사 활용 방안과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등 낙후된 도심 살리기가 핵심.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갈등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이 살아야 외곽도 산다. 천년고도 경주, 옛 경주의 어떤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중심, 도심이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박병훈 예비후보와 치열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준하경 후보. 이변이 없는 한 재선을 자신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주의 미래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이루어서 준하경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후광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이던 지난해 9월과 당선인이던 지난 4월 경주 방문 때 밝혔던 공약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와 혁신 원자력 연구 사업은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만큼 자신이 당선되면 중단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경주를 방문했을 때 이 경주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약은 확실하게 두 후보 모두 당선이 목표라고 밝힙니다. 전통적으로 경주의 민주당 지지표는 20% 중반.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박병훈 예비 후보를 지지한 표심을 누가 더 확보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68살 A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1978년 7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포항제철소 화성부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는데 포항제철소 근무 당시 가스와 분진이 발생하는 코크스 장입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A씨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5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 부지에서 시추기를 철거하고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추기는 지난 4월 철거했고 이달 들어 신부 지진계 및 지하수 관측 장비도 설치해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특히 신부 지진계는 지하 3개 지점에 설치돼 극미소 지진활동 관측이 가능하며 지하수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지하수 수위와 수질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 부지 내 남은 건축물과 지작물 철거가 모두 끝나면 포항지진 안전관리연구센터 구축 사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최근 이철우 후보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국가과제로 넘겼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행정통합에 매몰돼 허송세월을 보낸 지난 4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후보는 같은 기간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그려낸 점을 지적하며 경북 소멸 위기의 책임은 이철우 후보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미애 후보는 현재 경북도민 1인당 예산이 395만 원으로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만큼 행정통합보다는 도민의 필요에 맞는 예산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는 포항시장 시민후보 그리고 진보정당 후보와 함께 어제 포항역 수서행 KTX 신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역의 고속철도 이용률이 118%로 전국 최대의 포화 상태인데다 수서로 가기 위해 SRT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포항수서 간 KTX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와 지방선거 후보들은 공공철도 서비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포항 시민의 철도 노선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90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458명, 경주 81명, 울진 16명, 영덕 4명입니다. 울릉에서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31.3%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과 여름 사이 기온 변덕이 심한 요즘입니다. 저번 주에는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8.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올랐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서늘합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덕과 울진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밤부터 바람까지 강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던 환호공원의 해안도로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지역은 환호공원 해안도로변 비탈면으로 경사도가 높고 부서지기 쉬운 이암층으로 집중호우 시 잦은 토사 유출과 낙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173억 원을 들여 최대 80도인 경사도를 30도로 낮춰 앵커 옹벽과 낙석 방지책을 설치했고 공사 완공으로 이 일대 교통 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경북에서는 경주와 예천, 의성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에게 마을 단위로 활동 공간과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살이 체험,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마을에는 연간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최대 2년간 4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실시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수행 기간으로 포항시립 대잠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립 대잠도서관은 고전문학과 영화 속으로 인문학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부터 강연과 탐방 등 10번의 모임을 진행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강연이 실시되며 수강생은 오늘부터 선착순 20명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경상북도가 현재 100만 원인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다음 달부터는 2천만 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체결이나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매입하는 데 사용됩니다.